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네, 우호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자, 오늘 이제 미국장 대비해가지고 국내장의 흐름은 뭐 어제부터 해서 상당히 어젠 선방, 네. 오늘은 오우 잘하는데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네. 아, 엉덩이 툭툭. 네, 정도의 어떤 흐름을 네, 그렇죠. 보여주고 있는데 네. 외국인들도 슬슬 기웃거리는 것 같고 오늘 그렇습니다. 시장을 리딩하는 쪽도 오늘 조금 믿을 만한 쪽이 아닌가. 네. 반도체 투톱이 오늘 굉장히 강하게 시장을 하드캐리하고 있고 그렇죠. 조선이 다시 또 시장을 잘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요즘 말이에요. 미국장에서 상당히 좀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투자하기 네. 조금 애매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죠. 외국인들도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 서학겜이 어떨까? 우리나라 쪽으로 와가지고 네. 글로벌 증시 중에서 제일 밀려있는 우리나라한테 한번 투자를 하면서 아하. 한번 수익을 한번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국장으로 아. 오시라. 그래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 그들이 오히려 서학개미로 그렇지. 변신해서 우리 시장에 와달라. 그렇죠. 자신감 뿜뿜인데요. 아, 그렇죠. 그 정도 되나요? 그만큼 잃을 게 없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겁니다. 네. 플리스 조이너스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영어 공부하신다고 하더니 계속 아. 막 연습하시나 봐요. 요 정도 네. 혹시 모르니까 이 글로벌 상황을 좀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 진짜 이렇게 우리 시장이 잘해줄 줄 몰랐습니다. 네. 이런 든든한 또 시장에서 내 네. 종목이 고전을 하고 있다. 이러면 또 그럴 수 굉장히 속이 있죠. 상하시거든요. 네. 네. 여전히 종목 선택에 대한 많은 갈등을 일으키게끔 만드는 시장입니다. 너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끈기 있게 들고 가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 그리 아직은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고민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 유튜브 남겨주시고요. 325-8200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께서 오늘 1200분 정도 항상 사랑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건 수경 앵커님 안녕하세요. 안 네. 오시는 줄 알았어요. 왜 안 옵니까? 아, 이 시간? 제가 네. 이건 앵커가 오늘 대본을 쓰셨는데 네. 참여 방법이 영어로 돼 있던데 네. 이거 본인이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이걸 하려다 체크를 말았어요. 못했어요. 저 때문에 하려다 말았어요. 해주세요. 그러면. 타이밍을 조금 뺏긴 것 같아가지고. 내일 그러면? 뭘 내일이요? 지금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만할게요. 너무 말이 길어요. 그러니까 써오긴 써왔는데 이게 너무 길어서 we provide analysis for everyone. 이거 안 된다. 아, 난 저보고 예. 하라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네. 영어로 하라는 줄 알고. 절대 그렇지 않죠. 아니죠. 예. 아니, 나도 네. 못하는데 아, 남한테 놀랐네, 시킵니까. 지금 보고. 예. 네, 상당히 긴 문장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플리스 조이너스밖에 못해요. 자, 지금 글로벌 앵커로 네.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예. 레스코코님께서 예. 아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발전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너무 약한 짧은 단어 네. 초등 수준입니다. 네, 언젠가는 모닝쇼를 영어로 진행하는 그날이 오기를 글로벌 저희 팬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노력할게요. 권앵커의 활약을 한번 기대해 볼게요.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 김명재님께서 또 DIC라는 종목도 올려주시고 네. 있고 또 전정숙님께서도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봄개나리님께서 요즘 참 잘 어울리는 필명 바꾸셨나? 그렇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종목도 굉장히 봄만큼이나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또 제가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네. 오늘의 주제는 오늘 시장에서 아까 오프닝 때도 말씀하셨지만 반도체 뭐 이런 성장주 쪽 네, 괜찮다고 네, 네. 얘기하셔가지고 오늘의 키워드는 우선은 이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활용. 네. 활용법. 그렇죠. 여러 가지 활용이 있겠죠. 감이 안 오는데요. 네. 활용. 네.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하고 활용 섞어봅니다. 큐 보여주시죠. 자, 업무에서 AI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분야가 어딜까? 이겁니다. 이거를 이제 대학생들한테 물어본 거는 아니고요. 네. 이제 확실히 이제 일을 하고 있는 현직 우리 돈 버는 9to6로 돈 버시는 분들을 위해서 직장인들.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네. 이게 만약에 대학교면 너무 답이 뻔해요. 리포트 쓸 때 네. 그냥 거기에다 단어랑 이런 거 좀 넣어가지고 네. 질문을 잘 하면은 쫙 하면 초안을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럼 너무 쉬우니까 네. 지금 과연 회사에서 뭘 할까? 첫 번째가 역시 글쓰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자료 정리. 제가 이거 자료 정리라고 하려면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할까 해봐가지고 그렇게 해봤거든요. 이게 사람 이름 명단을 쫙 이렇게 섞어가지고 놓은 상태에서 AI가 네. 딱 쳐보니까 네. 기억부터 희읍까지 그냥 이렇게 차례대로 정리되더라고요. 그렇게 보기 쉽게. 그렇죠. 그냥 뭐 연도별 정리로 놔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단순 업무인데 시간 걸리는 거는 이거 활용하면 그렇지. 굉장히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한 인간의 효율성이 좀 높아져가는 네, 그런 거고. 그리고 보고서 작성할 때, 그리고 정보 검색할 때, 정보 검색은
해도 제가 질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참 잘 던져야 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기 수준만큼 답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맞네. 그리고 네. 아이디어 수집까지 랭킹쇼 할 때 저런 거 몇 번 적어봤는데 네. 제가 별로 그렇게 재미를 못 봤어요. 크게 도움은 못 받으셨어요? 크게 도움 못 받았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또 제안 거는 것도 많고 어쨌든 AI를 잘 써야 앞으로 우리가 또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도 같이 한번 찾아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언젠가 AI가 또 저희 자리를 대체할 그날도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네. 대체는 할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나보단 못할 걸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 대체는 한다. 최대한 네. 끈질기게 버텨보겠다. 끈질기게 네네. 버텨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AI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준비를 좀 해봤고요. 네. 오늘도 우리 전문가님들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문가 우리 토마토 투자 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뭐 아직 AI가 우리 삶에 오기는 왔습니다만 아직 초입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전문가님도 뭔가 이렇게 업무나 이런 거 하실 때 AI를 한번 써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AI 혁명 시대에 네. AI 혁명 시대란 말을 전문가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먼저 쓴 것 맞네요. 같습니다. 네. 그래서 23년도 이미 4월에 아카데미를 통해 인조인간 시대 모든 거 1탄 맞아요. 해서 하고 지금 올해 3탄 할 건데 그 제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 모든 거 1탄 2017년 됐습니다. 작년 네. 7탄까지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아카데미를 위해서 제가 만든 AI를 활용해서 우리 아까 앵커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질문을 잘해야 된다. 네. 구체적인 질문을 다 해야만 네. 그러면 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네. AI 시대의 가장 핵심은 이제 우리가 지금 챗GPT를 통해 3.5층 알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런 거 만드는 게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제가 만든 게 바로 인조인간을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머릿속은 AI 반도체, 심장은 전고체 배터리, 몸통은 로봇, 그 다음에 이 인조인간 돌아다니면 자율주행, 그럼 자율주행, 그 다음에 뭐 통신 앞으로 기계가선터 6G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쫙 했더니 챗GPT 플러스 오른쪽을 만들어줬고요. 왼쪽은 동방박사 닮은 사진을 주고 이렇게 해서 인조인간 만들어달라 그랬더니 동방박사니까 왼쪽에 이렇게 태양이 비치면서 동양이 그 다음에 인간처럼 살갗을 살색으로 붙여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빛부터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이렇게 질문을 잘해서 잘 넣으면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아카데미용 PPT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질문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거 거의 티키타카 한 거 아니에요. 사전 준비 없이 그냥 드린 질문인데. 이렇게 화면까지 전환되면서까지 네. 될 줄은 몰랐었습니다. 네, 완성체에 만족하셨어요, 전문가님 나온 거?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부족해요. 욕심쟁이. 기기. 좋은데. 저처럼 비슷하게 저는 저 닮은 이제 인조인간이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네. 완전히 너무 잘생긴 거예요, 내보다. 아무래도 우리 전문가님 무료 버전 쓰신 것 같아요. 유료로 결제해가지고 하시면. 플러스입니다. 너무 잘생긴 우리 동방 박사, 네, AI. 네. 너무 대단하네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 미리미리 얘기를 해오고 계십니다. 휴머노이드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는데 인조인간이라고 하니까 뭔가 확 와닿긴 하죠. 와닿긴 네, 합니다. 그러네요. 자, 오늘도 이제 종목을 우리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볼게요. 자, 배고픈 하마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올릭스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분께서는 10% 담으셨고 5만 원에 사셨거든요. 오늘 올릭스가 많이 회복하죠. 48,350원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이제 따라가신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래서 올라간 만큼 조금 내려와 있어서 오늘 뭐 한번 다시 한번 눌림목 겸 반등 주는 건가 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올릭스 오늘 양봉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바이오 중에서 플랫폼 기업을 찾는 게 이제 시간도 단축시키고 그래서 관련된 종목이 이제 신약 개발에서 플랫폼에 많이 갔던 게 바로 이제 알테오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RNA 간섭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치료가 접근 어려운 이쪽을 이제 이 플랫폼 통해서 하면 좀 쉽게 하고요. 그다음에 뭐 주로 항반변성 치료제라든지 탈모 치료제, 이런 비만 치료제 등도 있는데 아직 관련된 것은 크게 이제 빛을 발하지 못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주식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화장품도 해외 막 팔 때, 이제 실리콘투처럼 이렇게 플랫폼 기업이 있어야만 빨리, 진출하고 이런데 빠르게 진입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조그만 기업들이 해외에 가서 화장품도 잘 팔고 그러거든요. 그처럼 바이오도 신약 개발할 때 어려운 분야는 이제 쉽게 기술만 갖고 있어도 여러 가지 빠르게 이제 임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가능성 있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주식이 요즘은 그냥 급등하면 잘 못 가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왔잖아요, 그죠? 장대 양봉이 월봉으로 크게 뜨면 그 다음에 바이오준 테마주 형식이기 때문에 결국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떴을 때 이미 주식을 사면 항상 불안하고 수익이 크게 안 나는 거죠. 오히려 손실이 클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샀으면 5만 원에 사가지고 8천까지 내려왔잖아요.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20년도부터 4년 이상을 견뎌야만 본전에 오잖아요. 그럼 만약 4년 동안 여기서 사가지고 만 원 또 더 사고 했으면 결국은 먹겠지만 이게 이 정도로 이 회사에 대해서 확신과 신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술적으로 보고 내가 관심 있는 올릭스다 그러면 올릭스를 보고 주봉이 기본적인 차트 파동이 기본이기 때문에 주봉 보시고 거래가 실려야 되잖아요. 거래가 실리면 반드시 위로 가지 않으면 저점을 깨요. 거의 80% 확률로. 그럼 여기서 거래실 못 갔으니까 중심선 저점 깨겠네. 저점 깰 때 기다렸다 사시면 되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 아니면 확인을 하고 파동 그리고 조정 파동 그리고 올라갈 때 여기서는 사야 되는 거죠. 아무리 늦어도 요 봉 차트 3, 4만 원, 3만 원에서 4만 사이는 사야 되는데 지금 단가 5만 원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미 비중 10% 사든 1% 사든 상관없은 이제 확실하게 리스크가 높은 구간에서 샀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5만 원에 샀다는 것은 현재 기준으로 여기 사신 거예요. 그러면 주가를 보시면 여기서 사면 확률상으로 보시면 여기서 샀든지 물론 여기서 샀을 경우는 이미 장대 양봉이 나오다 음봉으로 윗꼬리 달고 나온 상태에서 종가로 형성돼 있고 보유 금지입니다. 거래가 실렸잖아요. 올라가니까 판 사람이 많았다는 거 차익 실현. 누군가 크게 차익 실현한 겁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올려놓고 신규 매수도 들어왔지만 잘 관리해서 올려놓고 다시 올라가니까 때려버렸습니다. 그럼 많이 팔았다는 거죠. 이익 실현이 나왔다는 거죠. 1급 투자자는 이미 많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반등할 때 돌파를 못하면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한 5만 천 원 정도 되네. 60분봉 차트를 보시면 목표가가 5만 1,700원이네요. 그래서 5만 1,700원 정도 목표가입니다. 단기적으로.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드시 또 지지선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지선은 4만 중심선을 봐드리겠습니다. 4만 5천 원 종가 기준 존절선이고요. 목표가 5만 1,700원이고요. 만약에 돌파를 요 위에 5만, 6만 원 이렇게 하면 추가 상승할 수도 있지만 이미 5배 올라온 상태입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잘못 사셨다. 즉 보고 있다가 처음에 안 사고 있다가 지금이라 사서 10%는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 내 것이 아니면 쳐다보지 않고 관심을 벗어나 있으면 내가 이렇게 유혹에 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5만 7,700 매도 의견 드리겠고 손절선이 중요하다. 3만 5천 손절선입니다. 네. 자, 우리 배고픈 아마님이 올려주신 올릭스 단기 목표가 51,700원인데 중요한 거는 종가 기준으로 손절가가 45,000원 이탈하지 않게끔 하는 것을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올릭스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질문과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방송하는 모습을 저희가 방금 그려달라고
지금 부탁을 했죠. 그렇죠. AI한테. 그랬더니 그려줬어요.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네, 좀 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하나도 안 닮았어요. 하나도 안 닮았고 예, 이렇게 네. 이런 머리를 해야 되는 거군요. 아, 증권 그런가? 방송이면. 네, 예, 알겠습니다. 그 결과를 아까 전에 저희한테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한번 해봤는데 네. 요거 보여드릴 수 있으면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한 종목 할게요. 더 보고 되면 네. 된다 안 된다 네. 말씀드릴게요. 네. 자, 다음 종목 볼까요? 종목은 네, 바다님을 모셔볼까 합니다. 네, 바다님의 대덕전자 올라왔고요. 네. 매수가가 23,000원 그리고 비중은 10%를 들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17,000원이죠, 오늘. 그 정도인데 23,000원이시면은 사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군요. 그냥 회복되다 말았네요 오늘. 네. 7월 달이구나. 그쵸? 한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굉장히 긴 굴곡이 있었는데 다 견디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옵니다만은 그러다가 다시 꺾이고 있는 상황. 그래도 어쨌든 최저점에서는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그래도 마음고생이 조금은 나아지셨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네요. 메모리 기판 수요가 전망이 조금 엇갈리더라고요. 일단 4분기는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았고 네, 이런 상황인데 버티기 작전으로 일단은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긴 호흡으로 가지고 오신 상황인데 계속 끌고 가는 게 의미가 과연 있을까요? 전문가님 봐주세요. 네, 손절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반등 시에 여기서 한 10% 정도 올라가면 그때 손절을 고민하시고요. 이게 이제 만약에 2만 원에 샀기 때문에 23,000원 그러면 아마 이때 당시 사신 것 같아요. 빠졌을 때 보시면 23,000원 여기 정도 되거든요. 박스권 하단에 저 박스권 하단에 사도 왜 손실이 나냐면 이 주식은 생각보다 아주 쉽습니다. 내가 빨리 먹고 나와야지. 금방 10%나 20% 먹고 나와야지. 그 다음에 또, 이게 지금 실적이 좋고 앞으로 좋을 거야. 그는 이제 다른 1등주가 있는데 그 1등주를 안 사고 나는 그 주변 거를 가격도 보고 싸네? 그러면 그 주변 거 단순 가격 보고 산다든지, 그래, 앞으로 업황이라 이런 거 보지도 않고 그냥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그냥, 미래 가치적, 남들이 가치를 잘 모를 때, 아직 가치가 덜 반영됐을 때, 그때 미리 사놓으면 엄청나게 쉬워요. 그래서 이제 미리,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주식을 아무거나 내가 그 관련된 섹터에 있는 주식을 사도 물리수 보유만 해도 나중에 이익이 크게 날 수 있는 섹터들은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로봇 이런 거죠. 인조 휴머노이드. 그처럼 아직 가치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 대덕전자는 PCB 업체잖아요. FPCB는 이제 기판. 그 IT 기계 전체에 들어가는 부품적인 기판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럼 기판이 가장 많이 팔렸을 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기판이 많이 팔릴 때는 IT 기기가 많이 팔릴 때, 아니 전자제품이 많이 팔릴 때입니다. 그럼 전자제품이 많이 팔릴 때가 언제일까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정답을 알아야 됩니다. 알았을 때 내가 관련된 주식을 사면 손실을 덜고 이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기판이 가장 많이 팔릴 때가 언제일까? 그걸 모른다면 이미 주식은 실패한 게임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보시면 이 기판 회사들은 2020년도에 보시면 주가도 20년도 이렇게 해서 2020년에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21년도까지. 그래서 이때는 왜 그럴까? 코로나 시대잖아요. 코로나19니까 집콕을 하니까 언택트 시대에 IT 기기를 많이 바꾼다든지 교체를 하죠. 핸드폰도 교체하고 디스플레이도 큰 거 하고 집에서 냉장고 세탁기도 다 바꾸고 그러니까 IT 기기는 기판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대덕전자는 일반적인 기판들이죠. 새로운 시대, 즉 AI 반도체 기판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기판 회사들이에요. 그럼 기존에서 기판 회사들 이미 과거에 고성장기 끝나고 저성장기 들어간 거죠. 성장도 못하는 중국의 기판들이 워낙 싸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굳이 우리나라 이렇게 비싼 걸 할 필요는 없죠. 많이 나머지 해도 되고 그래서 그전에 기판 회사 주가가 2013년도에 고점을 찍고 끝없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와서 다행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교체 수요가 없었잖아요. 핸드폰도 새로 안 사고 이미 냉장고 세탁기도 다 샀으니까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올라갈 때는 바로 AI 반도체 기판이 들어가니까 이 대덕도 앞으로 가면 수혜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판인 거죠. 왜? 이수페타시스라는 세계 최고의
다층 기판 회사가 있으니까 그럼 그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이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내려와서 사면 이제 올라가겠지 막연한 거잖아. 그래서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1급 투자자들은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주식이랑 많이 빠지면 또 기술적으로 올라가니까 그것만 보고 보시면 여기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하락은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을 갔으니까 이제 요게 눌림목 주고 다시 반등해주면 파동액에서 보면 이제 팔아야 되죠. 그러면 중심선이 22,000원, 상한선이 26,000원이니까 그럼 22,000원, 26,000원 사이밖에 못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매물대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면 매물대가 28,000원인데 22,800원 사이에 엄청난 매물이 있습니다. 200일 동안 매물이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가면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갔다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올라가면 또 실패하면 또 못 가겠죠.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21,000원 정도 드리겠고요. 장이 좋을 때, 그 다음에, 실적은, 보시면 손절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15,000원 드리겠고요. 21,000원 목표가, 단기 목표가입니다. 그래서 실적이란 게, 그 전에, 2021년도 영업이익 2,300억 나왔어요. 그건 작년에 100억 나왔어요. 그럼 2,300억, 95% 빠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고점 대비해서. 90% 빠져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지금 올해 300억 나와봤자 지금 시가총액 8천억 정도 됐는데, 고평가입니다. 기판 팔아서 별로 남지도 않는데, 1조 매출해가지고 300억밖에 못 버는 거예요. 내년에 예상이 좋다 하더라도 800억이니까 그러면 희망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 반등식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장이 좋을 때 21,000원 정도 목표가 드리고 기술적 반등을 빨리 팔고 나오시려면 22평선이니까 18,700원 정도 1차 목표가, 중기 목표가 21,000원, 손절가는 16,000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좀 아쉽네요. 목표가가 일단은 매수가까지를 보지는 않으셨어요. 네, 손실을 줄이는 선에서의 일단은 매도 목표를 조금 잡으시는 게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조금 현실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자, 지금 이제 저희가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제가 명령을 넣어봤어요. 토마토 증권통에 김수경 앵커와 이건 앵커의 방송하는 모습을 그려줘라고 계속 올렸는데 전혀 저희를 닮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사진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네. 이거 약간. 나와 있는데요. 거의 되게 젊죠? 확실히 저희보다 젊고 네. 이쁘고 잘생기긴 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좀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방송하는 걸 캡처해가지고 이 사진을 딱 넣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시 그려줘 그랬더니 아직까지 그리고 대답이 있어요. 없어요. 네, 대답을 계속 생각을 계속하고 있길래 지금 저의 그 AI는 지금 머리에 좀 터지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조금 그려주는데요. 조금 더 저희하고 또 흡사한, 네. 좀 유사한 그림이 나오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AI이기 네. 때문에 아직 직업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밖에 못한다는 게. 자, 어쨌든 간에 네. 오늘 랭킹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랭킹. 업무에서 AI 제일 많이 쓰는 활용 분야 5위가 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5위는 자료 정리. 자료 이게 정리.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 네. 단순 업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진짜 유용하게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렇죠? 대부분 이런 정도의 수준은 뭐 이렇게 이것도 요즘 AI도 돈을 유료로 쓰는 데가 있고 네, 또 네. 무료로 하는 데도 무료에도 충분히 또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써보시는 것도 업무의 효율 이게 쓸데없이 괜히 힘들거든요. 이걸로 한번 효율을 높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료 정리 5위였고요. 네. 지금 1시 구간대 어떠한 종목들이 뜨겁게 움직이는지 AI 아닙니다. 우리 예지 앵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네, 한 주에 딱 중간 수요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조금은 피곤할 수도 있는 요일이지만 양시장이 모두 미소를 지으면서 기분 좋은 수요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또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장에도 조선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중공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 MRO의 훈풍이 FLNG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8조 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 FLNG 납품을 위해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장에 5거래일 만에 다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8%대까지 오르기도 했었지만 현재는 약간의 상승 탄력이 줄어든 채 4%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14,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 보면 로봇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연이은 투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로봇 산업 전반에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클로봇도 오늘 장중에는 강세를 보이는 듯 했지만 현재는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소폭의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24,000원 선 위로 올라서면서 고점을 나타내기도 했었지만 현재는 0.9% 정도의 조정을 받으면서 21,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5위로 넘어가 보면 T로보틱스도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협력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도 급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16%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14,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볼 텐데요. 반도체 섹터가 반등을 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비전은 오늘 장에 59,000원 선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또 한번 기록했고 현재는 13%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56,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삼성전자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의 상승을 또 견인하고 있습니다. 상승 탄력을 더욱더 키우면서 55,000원 선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도 정확히 55,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에는 ICTK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VPN 솔루션인 큐트러스트넷과 관련된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는 소식에 오늘 장에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20% 넘게 강하게 오르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윗꼬리가 조금은 달리면서 한 자릿수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9%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12,5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위로 내려가 보면 현대로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유럽 방위비 확대에 따른 수주 기대감에 힘입어서 오늘 장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장중에는 상장일에 처음으로 10만 원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벌써 80%가량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구간에는 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0만 원 선을 조금은 벗어난 채 97,000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위로 넘어가 보면 포스코 DX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보이면서 현재 구간에는 4%가 넘는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또 9위로 내려가 보면 유리기판 관련주가 전반적인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PI가 4일째 상승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보합권에 그치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빨간불은 지켜내면서 11,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로 내려가 보면 3A 로직스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차세대 모바일용 디램인 LPW 디램 시장 선점을 위해서 애플 등 여러 고객사들과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A 로직스도 관련주로 묶이며 시장에 관심이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더욱더 관심이 강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 마감까지도 이 상한가가 지켜질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1위부터 20위까지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11위에는 하이젠 R&M 자리하고 있는데요. 휴머노이드 산업이 성장하면서 이 액추에이터의 존재감이 커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12%의 상승세를 가져가면서 36,0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하나그룹주가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하나그룹주는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일부 종목들은 또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하나오션이 오늘까지 사흘째 약세를 보이면서 현재 4%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고 또 14위에 위치한 하나시스템도 그동안 급등을 했던 만큼 오늘 장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마찬가지로 3% 정도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 현재 구간에는 36,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3위에는 또 SK하이닉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까지 반도체 투톱이 오랜만에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레거시 반도체 수요가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또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랜만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 더욱더 강하게 탄력이 붙고 있는 모습인데요. 5% 넘게 상승세를 가져가면서 19만 원 선을 회복한 채 다시 한번 20만 원 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15위로 내려가 보면 레이저옵텍이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레이저옵텍 현재 구간은 시장의 관심을 강하게 받으면서 28%까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거래일에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었지만 이렇게 하루 만에 강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에 1,900원 선에서 고점을 나타냈었는데 오늘 장에 고점을 다시 기록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위로 내려가 보면 대봉 LS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거래일에 이 비만 치료제 협력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감했었지만 하루 만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4%가량의 조정을 받으면서 16,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위로 넘어가 보면 두산에너빌리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글로벌 해상풍력 1위 업체인 독일의 지멘스 감회사와 함께 창원의 14메가와트 풍력발전기 공장을 구축한다고 밝히면서 5거래일 만에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도 결국 2%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었는데 전일의 하락분을 만회하면서 현재 구간에 2% 정도의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26,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위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위너스 들어와 있는데요. 전거래일에 마찬가지로 상한가로 마감했던 종목인데 오늘 장에 상승세를 이어가나 했지만 결국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도 2% 가까이 조정을 받으면서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19위에는 MD바이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77조 원 규모의 중국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인 동수서산의 SSD 공급자로 선정되면서 실적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에는 중국향 매출도 다양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모습도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장에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10%대까지 오르기도 했었지만 현재는 2%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12,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위에는 피롭틱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상승세가 이어지나 싶었지만 현재는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1% 정도의 조정을 받으면서 44,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당일 누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장에 반도체가 대거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시스템 반도체나 온디바이스 또 HBM까지 모두 잘 가고 있고 또 반도체 투톱이 특히 간만에 시원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닥을 벗어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시 또 횡보세가 나타날지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뭐 온 디바이스 강해요. AI부터 해서 D램, 메모리, 장비, 후공정 뭐 전부 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금 올라간 게 아니라 전반적인 움직임이라서 지금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20만 원 뚫을 것 같죠. 지금 기세가. 그러니까 네. 이게 얼마나 좀 기다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전문가님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제 좀 바닥을 좀 벗어나고 올라간다. 좀 이렇게 좀 전망하십니까? 어떠세요? 네, 국내 증시는 이제 3분기 정도 아마 고점이 나올 걸로 보여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투톱, 삼성 하이닉스도 그때 9월 초까지는 좀 올라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그 뭐 어떤 근거는 지금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특별한 매수해야 될 중요한 어떤 포인트는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주문형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반도체 좀 이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예상은 가구 출하가 좀 낮아질 거다. 그러는데 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영업이익이 한 30조 정도 예상이 되니까 반등을 할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지금 AI 반도체 이제 HBM 메모리 쪽이 비중이 계속 급격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D램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둔화되더라도 지금까지는 두는데 하반기에 좋아질 걸 예상하지만 그렇게 크게 좋아질 이유는 현재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경기 확실히 크게 살아나면 모르지만 그렇더라도 하이닉스는 실적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지표 같은 것도 하이닉스는 잘 유지하고 월봉 차트인데요. 22평은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봉 차트도 보시면 시간이 지난 24만 8천원 조정을 적당히 3, 45 조정받고 다시 행보를 잘하고 시간만 조금 더 부여되면 이 24만 8,500원 돌파하는 건 하이닉스는 아마 늦어도 6월 달에 돌파할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절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D램은 경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가 불투명하고 이럴 때는 뭐 주로 주가가 반짝할 때는 4월 하순부터 시작해서 5월달 하다가 만약에 6월부터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주가 삼성전자 이렇게 추세적으로 반등을 딱 하면 경기가 좋은 거예요. 확실히 회복되는 거고. 그래서 그 변곡점이 우리나라가 2분기 때 경기의 변곡점이 있는 거고요. 앞으로 다시 크게 회복할지 아니면 그럴지. 미국도 지금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당장 이제 반도체 쪽 우리나라 반도체 메모리 위주니까 반도체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닥권에서 기본적으로 기대감이 하반기에 뭐 D램도 레거시 반도체도 좀 더 나아질 거로 중국도 있고 나아질 거 봐서 추가 하락보다는 추가 상승 이제 반등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길게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장기 월봉 차트로 삼성전자가 62평선 깬 적 위기가 올 때, 글로벌 위기가 올 때 한 번씩 경기가 폭락할 때 한 번씩 깼습니다. 하지만 122평선이 깨진 적은 잘 없어요, 거의.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현재 상황이 뭐 메모리 상황이라든지 다른 가전이나 다른 다 상황들이 보면 과거에 2000 이때 당시와 같습니다. 2000 여기 12년도인데요. 13년도하고 여기 제가 2013년도 3월, 4월, 5월까지 모든 주식 팔아야 된다. 삼성전자는. 왜냐하면 이제 핸드폰 들어간 메모리가 성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비메모리 성장해야 되는 비메모리 위탁 생산이 성장 못하니까 그래서 가야 될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위기가 온다까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때 당시에. 근데 이렇게 3년간 못 갔어요. 자, 그래서 이때 당시는 그것도 120핍 안 깨졌거든요. 왜냐하면 깨질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클라우드 시대가 오면서 AI 시대에 알파고가 나오고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플랫폼 기업들이 우리 네이버부터 해서 미국의 아마존 이런 데서 그래서 이렇게 갔습니다. 메모리 수요가 많아서 그 이후에는 못 갔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AI 반도체 때문에 같이 올랐는데 실제로 수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얘는 폭락하고 수혜가 있었던 하이닉스는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게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앞으로 이쪽 분야 설명하면 플랫폼을 아주 잘 지금 앱스토어라든지 이런 걸 잘 만든다든지 새로운 걸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로봇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거 잘은 모르지만 이미 쉽지 않은 구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상승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더라도 9월까지는 반등 영역이다. 그래서 한 7만 원대까지는 9월 달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하락보다는 우상향으로 하이닉스는 이번에 가을 정도 저는 9월이나 늦으면 11월까지 이걸 돌파해서 30만 원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한 32만 원, 31만 원까지 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분할 매수하는 구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7만 원, 하이닉스 32만 원 분할 매수 구간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서 반도체 투톱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락보다는 좀 더 네. 추가 상승 쪽에 가깝다고 하니까 네. 이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힘을 더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성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속도를 조금 내주세요. 그렇죠. 그런 부탁은 하고 싶네요. 그게 힘들어요. 네. 그게 좀 빨리빨리 좀 됐으면 좋겠는데. 네, 가다서다에 너무 지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진 모드를 기대하면서 다음 종목 저희 AHL 만도 넘어갈게요. 네. 자율주행 수손이 어서 오세요. 네, 올려주셨는데 네. 매수가 많이 높습니다. 네, 이 종목 51,100원이세요. 네, 비중 적지 않은데 25%나 들고 2년 이상 고생하셨대요. 그러니까 저지점이죠. 네. 진짜 저기서 꺾였을 때는 네네. 이거 그냥 던질까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시고 나서 단 한 번의 수익권도 없었고 근접했던 적은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당연히 이 지점에서 또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못 파시잖아요. 그럼요. 기다린 게 있는데. 네, 그래도 그 이후에도 못 파신 게 또 너무 내려왔어. 그러게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 지점에서 고민이 되시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습니다. 목표가와 전망을 여쭤보셨는데요, 전문가님. HL만도에 대해서 너무 긴 시간 투자가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포기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전문가님 멘트를 듣고 조금 더 결정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항상 냉정하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좀 이번에도 좀 냉철한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이렇게 이 HL만도 말고 AI 관련된 산업 수혜주, 소형주나 대형주 이런 거 말고 기존의 자동차 관련된 철강, 화학 이 관련된 기존의 산업들 관련된 종목은 저는 지금 모든 걸 전략 매도하고 지금 가장 좋은 세계에서 가장 메리트 있는 수익률로 보면 가장 좋은 주식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반타작 내려왔잖아요. 488에서. 테슬라는 새로운 자율주행과 앞으로 휴머노이드 있으니까 새로운 파동이 시작돼서 조정 파동이에요. 급등락 파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율주행 관련된 업체들을 소형주나 대형주를 다 갖고 모든 걸 팔고 HL만도도 아마 자율주행이나 여러 가지 이런 쪽으로 전동화 이런 관련된 해서 샀을 것 같아요. 5만 원대. 그럼 20-30% 손절하고
50% 반타작 상가서 다 손절하고 그냥 테슬라를 사는 게 가장 빠르게 내가 평가손 난 걸 회복하고 가장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해서 앞으로도 이 주식은 27년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이걸 돌파하는 건 기본이고요. $1,000까지 저는 보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자율주행 아직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기대감이 올라갔는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FSD가 그러면 나오면 이제 다시 좋아질 거고요. 내년에 더 좋아질 거. 앞으로 휴머노이드 있잖아요. 잘 모르는 저 개인 똑똑하신 분들은 그냥 소형주 뭐 이렇게 중형주나 뭐 이렇게 우리나라 주식이나 뭐 미국 이렇게 하시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만도처럼 사가지고 몇 년 동안 들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고집으로 내가 감정으로 내가 주식을 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가 단 몇백만 원을 하더라도 감정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내 인생 역전을 위해서 주식을 한다고 저는 계속 말씀드려요. 단 100만, 200만 원 사도 20억, 2억 버는 거 1도 안에 만약 10년 들고 있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HL 만두는 사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주식이었어요. 과거부터 보세요. 이 2017년부터 지금 2018년도 18, 19, 3, 6, 7, 8년 동안 해봤자 그게 그거예요. 고만고만합니다. 아무리 해봤자 뭐 내 몇천 가지 해봤자 인생 역전도 안 되고 돈도 못 벌고 힘만 들어요. 맨날. 보시면 3만 원 때 사면 한 6만 원 가잖아요. 그럼 따블로 먹어요. 그럼 정말 잘한다면 여기서 사서 팔면 되잖아요. 아니면 여기 사서 팔면 그런데 이제는 모멘텀이 없어요. 여기 올라갈 모멘텀이 자율주행 이보다 훨씬 더 테슬라가 있는데 자율주행 얘가 이기겠습니까? 부품으로 안 되죠. 솔루션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과거는 동학개미 때문에 올라간 거 돈의 힘으로 올라가 지금 돈의 힘이 없잖아요. 그럼 못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고평가 저평가 이제 자동차도 지금 싸움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자동차 몇 년 뒤에 2년 정도 뒤에는 자동차의 자율주행 FS들이 달지 않으면 아예 팔리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중국에는 BYD는 FS 완전 자율주행 레벨 4를 달고 공짜로 그걸 파는데 자동차 값만 내면 되는데 다른 회사들은 그거조차도 없고 돈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련된 주식들은 지금은 1초도 보유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구조. 저는 진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HL만도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가치 평가를 하지 마세요. 미래 가치가 낮아지는데 가치 평가하면 뭐 합니까? 미래가 나빠지는데 그 산업이 나빠지는데 지금 현재 가치가 고평가, 저평가다? 계속해서 나빠진대요. 미래가 확실하지 않고 불확실한데 그걸 가지고 내가 이런 애라고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가치 평가하고 애널리스트 분석 이런 거 보지도 마시고 개인 투자자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잖아요.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전략 매도하고 나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초장에 발을 조금 잘못 디딘 것 같다라는 네. 부분이 좀 가슴 아픈 멘트긴 했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있다. 네. 네, 이게 더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네. 누구나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거고 네. 한번 삐끗했었을 때 딱 네.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면서 네. 다음 종목 때는 분명히 수익이 좀 나지 않으실까? 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텐베거 종목도 찾으시는데 그럼요. 저희 최병훈 전문가의 도움도 많이 받아주시고요. 네. 자,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병훈 전문가였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업무에서 AI를 많이 활용하는 분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AI 같은 것들이 우리 실제 개인들한테 좀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게 저는 이제 뭐 의료 AI가 요즘 많이 나오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의료 AI. 나이 들고 네. 그러면은 옆에서 나한테 딱 맞는 그런 내용들을 전해줄 때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 초개인화 같은 것도 AI 또 좋은 점, 꼭 내 직업 뺏긴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반대 사이드에 좋은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훨씬 더 많을걸요. 저희 생활에 유용한 그러니까요. 부분이. 네. 예, 기대를 좀 해보고 대기업에서 힘 좀 내주고요. 자, 그럼 4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위 자료 정리였고요. 네. 4위는요, 보여주시죠. 4위는 요겁니다. 34.5%요. 아이디어 수집. 요거 힘들죠. 전 개인적으로 이제 발품을 많이 팔아야 돼요. AI 나오면서 이제 대본 같은 거 쓸 때 저기서 많이 좀 걷어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되게 구체적이어야 되고 명령어를 매우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아까 전에 활용을 해봤거든요. 네. 랭킹쇼 오프닝 멘트를 쳐줘 했는데 내용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랭킹쇼 오프닝 멘트를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재미있게 써줘. 네. 근데 말이 좀 길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단순 명료하게 써줘.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령을 해주니까 네. 내용이 꽤 괜찮게 나왔어요. 행사 MC처럼. 그러니까 이걸 여러 번 해봐야 돼. 여러 번. 네. 명령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하면서
명령하는 자가 굉장히 디테일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게 AI의 포인트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그건 결국에 또 인간의 역량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AI 시대가 도래하더라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명령을 내린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네. 똑똑하게 명확하게 저번에 저희 명확한 업무 지시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네.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짜 더 똑똑해져야 돼요. 그러게 저희가. 말입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제 이번엔 두 번째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리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전문가님의 실생활에서 AI를 우리 생활에 이제 조금 들어왔구나라고 느끼신 적이 있으세요? AI 챗GPT 저는 유료로 유료 사용하고 버전 있습니다. 사용하시는구나. 네, 얼마짜리 쓰세요, 전문가님? 제일 낮은 거. 그것만 해도 퀄이 확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어떠세요? 써보니까. 굉장히 좋죠. 저는 이제 그 코딩하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뭐 가사 쓰거나 이런 거 할 때 작업하실 쓰거든요. 때. 예. 그때 진짜 유용하게 쓰실 것 같아요. 곡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네. 글감 같은 거에 초안을 잡아주는 것도 이게 정확도의 네. 차이가 또 있을 것이고 네. 그런 부분으로 또 활용해보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모르시는 분들은 곡 작업을 해? 신규수 전문가가 이러실 수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기수 전문가님은 제 마음속에 JYP라고. 메인 잡은 아니시지만 그럼요. 굉장히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 아무나 알고 있어요?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랄까 이게 네.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네, 명곡 하나 또 탄생하기를 기대해봐야겠네요. 전문가님 네. 한번 연락 주세요.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종목 가보겠습니다. 우리 가자님께서 제약바이오 쪽에서 한올바이오 파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비중이 되게 적네요. 4%, 38,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신 이후에 좀 더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아니면은 좀 올라왔는데 목표가가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예. 자, 대응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뭐 장단기인지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전문가님, 한오바이오 파마 지금은 약간 추세 자체가 계속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도 좀 떨어져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한올바이오 파마는 올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발표가 하나 지금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굉장히 임박해 있는데 이 회사에 지금 제일 주목할 만한 게 이 회사의 파트너사인 그 미국의 이제 이뮤노반트라는 파트너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회사 후보물질 이름이 이제 밥토클리맙이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그 중증 근무력증하고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신경병증 굉장히 이제 이름이 좀 병 이름이 길지만 요 두 가지의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임상이 중증 근무력증에는 3상 그리고 다른 거는 지금 임상 2비상 지금 하고 있는데 임상 3상 결과 부분이 3월이나 4월 중에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만약에 이제 괜찮은 이제 결과가 만약 나왔다 그러면은 주가가 또 한 차례 아마 이제 레벨업이 되는 아마 계기가 될 겁니다. 지금은 뭐냐면은 지금 그 임상 결과 발표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그것을 지켜보려고 하는 이제 뭐 일종의 눈치 보기성 이제 숨죽이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뭐 지금 저는 이제 4%시면은 이 회사 이렇게 이제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라고 이제 소식에 나와 있는 예정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회사의 주식은 저는 이제 보유를 어느 정도 해볼 만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라는 뜻은 뭐 이제 회사 전략적으로 보더라도 결과가 나쁘다 이러면은 자꾸 연기를 하게 되고 결과에 대해서 발표 기일도 잘 안 잡히고 이러죠. 근데 발표하겠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그것을 어느 정도 이제 자신감이 있다라는 부분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보유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시면은 제 생각에는 뭐 한 지금 단에서 한 10% 정도는 가지고 계셔도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사셔도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3월이나 4월 중에 이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발표를 한번 지켜보시고
그 임상 결과 발표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될 텐데 임상 결과 발표가 저는 긍정적으로 나올 걸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기대치에 못 미친다 이래가지고 주가가 흔들려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대응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뭐 지금 단에서 그때 대응을 하시더라도 손실이 엄청 크실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에 임상 결과가 좋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5만 원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일 경우에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대 수익이 부정적이었을 경우에 손절하는 그것보다 좀 많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한 10% 정도까지의 비중을 좀 늘리기를 하셔가지고 임상 결과 발표 때까지 한번 보유해 보시는 거 뭐 괜찮다고 보고 있고 발표 결과가 좋으면은 그러면은 위쪽으로 갈 텐데 그래도 목표가는 좀 정해드려야 되니까 발표 결과가 좋다면은 목표가는 47,000원 정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발표 결과가 나쁘다 만약에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뭐 그 바로 손절을 좀 하셔야 되겠죠. 예, 그런 방식의 대응으로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올바이오파마가 이제 우선 4%니까 우리 가지아님한테 맞는 방법으로 추가 매수도 가능한 영역이고, 그리고 임상에 따라 목표가가 달라지는데 이게 네. 지금 득실을 따졌을 때 득 쪽에 조금 더 가깝다, 좋은 쪽에 가깝다고 얘기하시면서 좋았을 때 47,000원의 목표가, 그리고 나쁘게 되면 손절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시면서 네. 한번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득으로 좀 갔으면 좋겠네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지금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 조금 볼까요? 자, 236표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걸 정보 검색으로 하고 계십니다. 정보 검색. 60%네요. 근데 정보 검색이 해보신 분들이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포털에다 쳤었을 때의 정보 검색의 수준과 네. 그리고 이런 AI 쪽에다가 올렸을 때의 수준 뭐 어떻게 다른 건지 이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비슷할 것 같아서 그래요. 네. 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방송 녹화하면서 이거 생성형 AI 전문가가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배웠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조만간 올라올 거예요. 영상에 보실 수가 있는데 네. 그 최고 버전이 아마 30만 원 정도 월 구독료 내야 될 거라고 알고 있어요. 너무 비싼데요? 그렇죠. 이렇게 네. 생각하죠. 근데 그 너무 영상을 비싼데. 제가 보라고 유혹하는 거 아닌데 그 값어치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공부하면서 충분히 알게 됐어요. 실제로 네, 그 정도입니다. 뭐 네.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또 디바이스에 대한 그런 경험치도 좀 해보셔가지고 네. 방송 전에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네. 굉장히 매력적인 네.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예. 그래요. 제가 굉장히 기계치이고 뭔가 이 분야에서 조금 그렇긴 한데 저도 이게 진짜 느낄 획기적이다. 정도로? 예. 그리고 너무나 쉽게 쓸 수 있더라고. 활용할 수 있고 음성으로도 다 되고 하니까. 예. 네. 뭐 예지 앵커가 귀찮아서 아까 보니까 게시판에 안 한다고 했는데 뭐 말로 하세요. 그냥 말로 해도 다 알아들으니까 그냥 이렇게 일하면서 그냥 명령하시면 됩니다. 안 귀찮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미래 영화 같은 데 보면 옆에 이제 그런 네. 비서들이 있잖아요. 네. 비서한테 얘기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걸 아까 얘기 좀 듣다 보니까 네. 확 와닿게 되더라고요. 그 실은 내색도 안 해. 그 비서는 실은 내색도 안 하고 중요하네. 성격에 이 높날수도 없고 항상 내 말을 잘 들어주고 그렇구나. 좋은 결과를 항상 내옵니다. 그러니까 기분 변화가 없잖아요. 기계는. 그렇죠. 사람은 그게 있잖아요. 맞아요. 성격이 네. 안 맞고 내가 시켰는데 표정이 안 좋아서 그렇죠. 이렇게 눈치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건 장점이죠. 또 장점이 될 수 있다. 네. 싫은 건 이렇게 표정을 안 내야 되는데 이게 싹 사람이. 올라오죠. 싹 올라오죠, 얼굴에. 네. 자, 어쨌든 네.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오늘 슈팅 강하거든요. 풍원 정밀 올려주신 저희 세요. 한금주님 네, 모셔보겠습니다. 12,000원 매수가시고 10%인데 오늘 깜짝 놀라서 매도 타점이 궁금해지셨다고 하세요. 오래 보유했는데 종목 네.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게 뭔 일이야 하신 거죠. 깜짝 놀라신 거죠. 아니, 근데 네. 확 치고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이번 달부터 굉장히 시세가 많이 냈거든요. 그러게요, 단기간에. 10,000원 정도 안 되는 가격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12,600원까지 올랐고 장중에 거의 14,000원 근접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오래 보유하셨는데 지금이 팔 타이밍이 된 것 같으신 감이 조금 있으신가 봐요. 근데 이제 뭐랄까 확 팔지는 않으신 거 보니까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요, 전문가님 14,000원 오늘 장중고가를 예. 노리셨다라면 수익을 좀 내고서 훌훌 털어버리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윗골이 그러게요. 간 상태에서 아직 안 파신 상태거든요. 오늘 타점 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기다리면 조금 더 높은 가격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풍원정밀은 이제 OLED용 이제 여러 가지 부품 재료들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올라가는 거는 왜 올라가는지 이제 뭐 아무 뉴스도 안 나와 있고 해서 이유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이제 4월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의 상승 구간에 올라갔던 이유를 살펴보니까 파인메탈 마스크, 그러니까 이제 OLED 쪽에서 쓰이는 그 마스크를 삼성 디스플레이와 함께 개발을 했다. 이거는 이제 뭐 괜찮은 재료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일본 쪽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산화에 성공했다 그러면은 괜찮은 재료이긴 한데, 그건 이미 이제 시세를 한번 줬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 또다시 뭔가 올라가는데, 아무런 뉴스가 없이 올라가는데, 이거는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사실 저도 잘 지금 이 회사에 대해서 주목하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내부적으로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오랫동안 물려있던 주가가, 그리고 작년에 보게 되면은 이 회사 주가가 6,000원대에서 17,000원, 18,000원대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럼 거의 한 3배가 올라갔던 구간이고, 지금도 보면은 6,000원대부터 시작하면은 2배가 넘는 구간에 올라와 있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급등했던 종목이 한번 쉬었다가 다시 되반등이 나오는 경우에는 신고가 내기는 힘들고요.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물려 있었다 그러면은 오히려 빠져나오는 구간으로 아마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아무런 어떤 재료가 보이지 않고 단기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올라오는 거라면은 그러면 더군다나 이제 좀 매도를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뭐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일단 오늘 요 정도 선에서 마감이 된다면은 내일 한 번 더 위쪽으로 또 슈팅이 한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은 내려올 때마다 뭔가 그 마지노선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해가지고 마지노선 설정이 안 되고 분봉상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죠. 분봉상에서 내려오더라도 뭔가 이렇게 내려와야지 마지노선 설정이 될 텐데, 지금 사실은 이제 아주 미세하게 보면 마지노선이 조금씩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한 12,500원 정도가 만약 깨져버린다면은, 그러면은 이 종목은 지금 오히려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 또 이제 뭐 본전가 애써서 기다려가지고 찾았는데 또 뭐 본전가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은 또 기분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종목은 현재 상승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찾기 힘들다는 부분이 불확실성이고, 그리고 많이 물려 있다가 수익으로 돌렸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제 생각에는 12,500원 정도 마지노선 잡고 대응하시고, 올라간다면은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이제 비중 줄여가면서 수익을 좀 확정 짓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민되는 시점이 맞으시네요. 이거를 딱 가격을 하나 설정하고 한 번에 훅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해서 12,500원 그 이상에서 조금씩 덜어내시는 걸로 해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게 볼 종목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AI 하면 또 생각나는 단어가 또 딥러닝 아니겠습니까? 네네. 아까 전에 이제 우리의 얼굴을 좀 그려달라 이렇게 했더니 물론 맞지가 않지만 네. 실제로 데이터를 만약에 김수경 앵커하고 제 사진 같은 걸 평소에 많이 학습시키는 방법을 선택하면 뭐 그려달랄 때 또 바로 더 확실하게 그려준다라고도 있고, 실제로 그런 거를 그 네이버에서 웹툰이 유명하잖아요. 네. 그 웹툰 작가들의 그림들을 학습시켜가지고 만약에 저하고 수경 앵커 딱 있는 거를 뭐 유명한 웹툰 작가가 한번 그려주세요. 딱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풍으로 우리의 얼굴을 그려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주인공 해서 웹툰 하나 만들어줘, 작품 하나 만들어줘 해도 이렇게 스토리 나오지 않을까요? 스토리 짜달라고 그렇게, 해도 할 수 있겠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아마 웹툰 작가들은 또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종목을 또 하나 더 들어가 볼 텐데, 네. 우리 5대양 6대주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5대양님께서 LG전자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또 얘기 안 하셨네요. 아침에 또 모닝쇼 때, 증권사 리포트에 LG전자 목표가 상향 조정됐었거든요. 얼마예요? 1분기, 가격은 못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1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올 거다. 이런 좀 예용 그래요? 속에서, 오. 좋게 얘기가 나왔어요. 자, 10만 5천 원에 10%를 사셔가지고, 지금은 많이 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가가 높으시네요. 지난번에 한번 11만 5천 원까지 갔었대요. 근데 그때도 안 파셨대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보시는 거죠. 근데 그때를 놓쳐버리니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다시 좀 오늘 좀 괜찮은 내용들이 리포트로 나오는지 네.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 네.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LG전자 어떻게 목표가 11만 5천 원도 조금 목표가로 그 이상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LG전자는 뭐 이번 1분기 때는 서프라이즈가 나올 게 뭐 확실하다는 이제 그런 리포트가 나와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업 개편도 많이 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수익성에 도움이 될 거다는 그런 내용의 이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LG전자 주가는 지금 사실 굉장한 과매도권이라고 봐요. 예전에 뭐 19만 3천 원까지 갔던 종목이 지금 뭐 8만 원까지 빠져 있으면은, 이거는 뭐, 그렇다고 뭐 그 실적이 엄청나게 줄었냐 그러면은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매출은 오히려, 작년에 좀 매출이 좀 줄은 것 같고, 매출은 21년도부터 계속 조금씩 늘었었거든요. 이제 영업이익 부분에서 조금 그 이익 부분이 조금 이제 줄긴 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LG전자가 그동안의 신사업 부분에 여러 가지 이제 혁신적인 어떤 신사업을 수용을 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뭐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부분의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또 앞으로 이제 여름이 되게 되면은 또 이제 가전들도 많이 팔리겠죠. 그래서 1분기, 2분기 땐 성수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뭐 이제 또 반등이 나올 만한 시점으로 봅니다. 어쨌든 이제 안정적으로 뭐 이번 상반기 때는 주가 반등이 좀 나올 만한 종목으로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10%시면은 한 10% 정도 더 들어가셔가지고 뭐 평단가 낮추는 것도 괜찮겠다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너무 많이 잡지 마시고요. 위쪽에 지금 장기 이평선인 천일선이 11만 원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넘기는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한 번에 못 넘어요, 이런 거는.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한 11만 원대에 가게 되면은 분명히 또 매물을 맞을 것 같으니까 11만 원 정도 목표가 잡으시고 지금 어느 정도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겁고 많이 좀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려온 거를 좀 섭섭해할 게 아니라 추가 매수 전략으로 단가를 낮춘 다음에 네. 11만 원 선 근처까지 갔을 때 빠져나오셔서 네. 또 기회비용을 살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LG전자였습니다. 자, LG전자 좀 보고요. 네. 이어서 이제 2시 구간대에 어떠한 종목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1시와 비교해서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지앵커 나와주세요. 네, 1시 구간, 2시 구간 지나가면서 또 새롭게 순위권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관심은 또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퀄리타스 반도체가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최근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오늘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사흘 만에 다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20% 넘게 강세가 이어지면서 17,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하나비전도 여전히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두 자릿수의 강세가 지켜지면서 56,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3위로 넘어가 보면 레이저옵텍이 새롭게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흘 만에 강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에서 열린 피부과 학회에서 헬리오스 785에 대한 시연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레이저옵텍이 당일 누적으로도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도 상승 탄력이 이어지면서 25%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로 넘어가 보면 알맥이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미국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알맥이 관세율 0%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10% 넘게 오르면서 32,000원 선 부근까지 올라갔었는데 현재는 4% 정도의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3만 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아래쪽에는 조선주도 순위권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 순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조선주가 오늘장에도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 흐름은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여전히 빨간불을 켜내고 있지만 하나오션은 조금 더 차익 실현 매물이 깊게 나오면서 현재 구간에는 6% 정도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봇주도 여전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6위에 위치한 클로봇이 현재 구간에 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1% 정도의 조정을 받고 있고 반면 8위에 위치한 T로보틱스는 현재 구간에도 강세가 이어지면서 14%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9위로 내려가 보면 토니모리가 순위권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장에 닷새 만에 반등이 연출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중에는 10% 넘게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현재 구간에는 한 자릿수 정도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8%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8,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10위에는 삼성전자가 여전히 55,000원 선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오늘장 마감까지도 이 가격을 지켜낼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0위권 아래로도 내려가 보겠습니다. 12위에는 3A 로직스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탄력이 더욱더 붙으면서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오늘 이 삼성전자와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에는 상한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9,51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양자암호 관련주 ICTK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또 일부 양자 관련주도 들썩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ICTK 현재 구간에는 윗꼬리가 약간은 달렸지만 그래도 9%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 보면 SK하이닉스도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주가 방향성은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은 분할 매수 구간에 들어가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다는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구간에도 여전히 20만 닉스 회복을 시도하면서 5%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위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파인메딕스가 순위권에 들어왔는데요. 이 의료기기 쪽에 알테오젠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최근에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7,000원 선에서 저점을 나타냈었는데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장에도 9%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10,000원 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 보면 16위에는 그린리소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희소금속 안티모니의 가격이 중국에서도 2배가량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안티모니는 최첨단 반도체와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어서 더욱더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구간에는 17%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7,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위로 넘어가 보면 현대로템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사상 최고가를 새로 쓰면서 여전히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5% 정도의 오름세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하나시스템도 순위권에 들어와 있는데 현재는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5%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36,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위에는 PI도 들어와 있고 20위에는 고영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도 핫하고 또 로봇도 핫한데 고영이 이틀째 강세를 보여주면서 6%의 오름세가 현재 구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 어제부터 로봇주가 오늘도 이어지면서 계속 핫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중소형 로봇주가 대형주보다 더 잘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중소형으로 흐름이 옮겨가는 건지도 궁금한데 중소형 로봇주 상승세가 이어질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거를 중소형주를 로봇주 안에서도 구분을 하셨구나, 덩치를. 그렇죠. 네, 예전과. 네. 아무래도 뭐 대표 종목들이 잘 갔던 것들도 있었었고 이게 또 그 밑에 단으로 내려와서 순환매가 돌아가니까 여기에서의 뭔가 순서라든지 규칙을 찾아내면 뭔가 이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순환매인가? 아니면 대장주가 바뀌나? 예, 이 질문에는 그런 많은 것도 의미가 있겠네요. 담겨져 예, 있는 그런 것 것도 같거든요. 있겠네요. 네. 일단은 계속해서 달릴 수 있을까? 그리고 로봇이 달린다면은 핵심은 뭐로 보고 종목을 픽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예, 일단 뭐 로봇주는 제가 시장에 조정받을 때 또 이제 사야 되는 그 섹터 중에 하나로
로봇하고 자율주행은 꼭 사야 된다 말씀드렸죠. 로봇하고 자율주행은 앞으로 새로운 어떤 신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제 시장이고요. 이제 뭐 로봇 시대가 안 오겠습니까? 지금의 추세를 보게 되면 로봇 시대라는 거는 바로 이제 우리 뭐 문 앞에 와 있는 것 같고, 자율주행 시대도 바로 문 앞에 와 있죠. 그리고 시장이 한번 또 커지기 시작하면은 엄청나게 또 이제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두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다 플러스 한다면 드론까지 이 세 가지 관련 섹터는 시장 뭐 빠질 때마다 또 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쪽이 아무래도 이제 뭐 주식시장에서는 로봇 같아요. 먼저 움직이고 있고, 오늘은 뭐 T로보틱스도 움직이고 이제 약간 작은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근데 로봇주는 뭐 작은 종목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작은 종목들만 앞으로 잘 가고 뭐 레인보우처럼 이런 종목들은 안 가고 그런 게 아니라 다 같이 갈 겁니다. 단지 이제 지금은 시장이 좀 빠져 있는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는 것 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충분히 매수 구간입니다. 또 올라갈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이제 그 부분을 뭐 점치기는 힘들어요. 가령 이제 뭐 T로보틱스가 어디까지 갈까 목표가를 정해라 그러면 이런 건 참 이제 얘기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로봇 섹터를 볼 때는 로봇 섹터의 끝이 어딜까를 보려면은 대장주를 보자 제가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근데 반등이 나왔다가 만약에 다시 신고가를 못 낸다면은 가다가 신고가에서 밀리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다른 이제 중소형 로봇주들도 막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대장주를 중심으로 해서 보자 말씀을 드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번에 이제 반등이 나온 이후에 박스권을 제 생각에는 유력한 거는 이제 박스권을 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 4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때 그때 중소형주들이 이제는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로봇 시대에는 뭐 바로 문 앞에 와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번에 잡으신 분들은 쉽게 팔지 마시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보유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로봇주 잘 모르겠어. 뭘 잡아야 되지 하신 분들은 그냥 레인보우 로보틱스 잡으시면 된다. 그리고 4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를 일단 수익을 누리시면 된다.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네요. 중소형 로봇주는 결국에 대형주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기준을 잡아서 네, 움직이시면 되겠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 대장이 되겠습니다. 40만 원. 40만 원. 중요합니다. 네. 아주 쉬워졌어요. 네. 화장 시장이. 그리고 저희 노수영님께서 신기수 전문가님 지난번 포스코스틸리온 종목 상담해 주셔서 수익 많이 봤다고도 이렇게 글 남겨주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전문가님 이것도 전달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랭킹 3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AI로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자, 많죠. 3위 보여주시죠. 보고서 보고서 작성하실 작성? 때 회사에서도 보고서 많이 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걸 아마 이제 초안 정도를 작성하는 데에 쓰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초안만 힘든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보고 나면 아까 30만 원? 그 정도면은 초안 잡는 거 갖고는 성이 안 차는데. 이게 30만 원 그 버전을 쓰면은 저희가 보고서를 쓸 때 네. 결제해야 되는 유료 시스템도 있잖아요. 그 정보를 보려면은 유료 정보들. 유료 정보들이 있잖아요. 네. 그 30만 원 버전을 쓰면은 그것까지도 결제하고 정보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이거 좋은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저는 항상 방금 전에도 몇 번 AI를 돌려봤지만 네. 사실 약간 성에 안 차니까 좀 더 빨리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다 보니까 활자로 쓰는 것보다 말로 하는 게 빠르겠고 또 정보가 또 안 되면 네. 유료 정보도 좀 필요한데 약간 되다 보니까 역시 결국에는 결제하세요, 그러면. 결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겨우 네. 그거 하나 하려고? 참나. 어쨌든 보고서 작성이 38.4%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번에는요. 종목 중에서 윤성 FNC 이쪽으로 네. 좀 넘어가 볼 텐데 4번 공유님께서 4번 올려주셨어요. 네, 4번 뭔 소리지? 공유? 예, 어쨌든 네, 4번 공유. 그 공유 아니죠?
자, 어쨌든 41,1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네. 예, 비중은 10%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윤성 FNC는 뭐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견조하게 가고 있는데 지금 사셨던 가격이 아마 최근에 이제 한 12월 이때쯤 딱 그 박스권 안에서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잠깐 뭐 수익이 났을 구간도 네. 있는 것 같고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 사놓고서는 아직까지 뭔가 기회를 못 잡은 것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알아보죠. 자, 전문가님, 윤성 FNC 우선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시원하게 뚫고 올라가는 시세는 좀 아직까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윤성 FNC는 이제 2차 전지 장비주죠. 2차 전지 장비주 중에서 상당히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지주들 올라갈 때, 장비주들 올라갈 때는 꼭 이제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고, 실적도 작년에 뭐 나쁘지 않았네요. 작년에 보니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일단 3분기까지 300%가 올랐으니까 뭐 잘 나온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저는 뭐 종목이 웬만한 종목들은 다 동일한 말씀을 드려요. 지금 2차 전지는 그냥 모아가는 구간이다. 그리고 하반기까지 가지고 가자. 하반기까지 가지고 가다 보면은 어떤 순간에 갑자기 튀어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오를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럼 갑자기 튀어오르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반기가 되게 되면은, 뭐 올해 연말이 되게 되면은 지금보다 주가는 어쩌면은 2배, 뭐 어떤 종목들은 3배까지도 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뭐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를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 특히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뭐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뭐 더 빠지면 어떡하나 이런 거 뭐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그냥 장롱 속에 그냥 넣어놓고 안 쳐다보면 돼요. 그리고 하반기 돼가지고 어떤 순간에 갑자기 주변에서 2차 전지주들 막 간다 싶어 그런 이제 얘기 들릴 때 쳐다보면은 상당히 많이 가 있을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가격적으로 지금 아마 윤성 FNC를 이 가격에 사셨다 그러면은 부러워하실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종목은 장기 투자한다 생각하시고요. 그냥 가지고 계세요. 뭐 굳이 뭐 목표가를 잡자면은 뭐 전고점 부근이 65,000원 정도 목표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일단 뭐 장기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너무 속도 생각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다 보면은 어쩌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충분히 보유한다 생각하시고 보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윤성 FNC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견조해요. 이게 네. 왜냐하면 이제 시장의 관심권 안에 있는 거고, 그리고 긍정적인 실적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만약 시간이 이제 충분히 좀 되신다면 네. 매집을 쭉 하셔가지고 수익으로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수익권이 딱 마음에 들었을 때 그때 좀 최대한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님들께서 한화 진짜 수익 많이 보셨는데 한화 오늘 좀 컨디션 안 좋아가지고 그동안 잘 갔잖아요. 네, 한화는. 걱정을 조금 하시네요. 네. 저희 코끼리님께서는 저희 방송 보시다가 급 가셨네. 꼬맹이 공부시켜야 된다고. 바쁘시다. 이걸 끝까지 못 보시고 또 가시네. 네, 아쉽네요. 그리고 네. 또 우리 고고식님께서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한화 관련해가지고 한화 네. 오션 얘기도 좀 해주시고 한화 시스템도 내리고 뭐 종목별로 약간 상이한 부분이 상대적으로는 있겠지만 그래도 최근에 그룹주 얘기했었을 때 한화는 항상 들어가 있었었고요. 그러게요. 네. 네. 올라가는 만큼 살짝 좀 쉬어갔다 다시 가지 않을까 네. 또 이런 또 생각도 해봅니다. 네,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시면 조금 올려주시면은 뭐 볼 겸 해서 같이 진단 그럼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태양과 바라님께서 올려주신 거 시간 많지 않죠? 네, 하나 더 이거 가죠. 빨리 갈게요. 네, CJ 제일자당이시고 매수가가 249,000원 10%입니다. 수익 축하합니다. 네, 지금 얼마예요 오늘? 25만 원대 넘어가 있습니다. 네, 4월 말까지 얼마까지 보고 가져가면 될까요? 4월 라는 말.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근데 왜 네. 4월일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개인적인 사유이신지 이 종목에 뭐가 걸려 있는 건지. 그쵸, 그건 어쨌든 모르겠고. 그 정도를 목표로 잡으셨는데요, 전문가님. 네. 바닥권 종목이죠. 네, 아직까지 크게 고개 들지 못하고 있는 낙폭주입니다. 4월 말까지 어떤 승부수를 띄울 수 있을까요? 4월 말이라고 하니까 저도 고민이 되네요. 왜 4월 말일까? 뭐 봤는데 4월 말을 뭐 특정 지을 만한 어떤
이벤트 같은 거는 없는 것 같은데, 그 4월 말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 이 기간과 그리고 이 수익률과 두 개를 동시에 예상하기는 참 힘들죠. 예, 그래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단지 CJ제일제당이 올해는 이제 괜찮을 것 같다, 주가가. 이거는 뭐 예상이 가능합니다. 지금, 뭐 나온 리포트들을 살펴보면은 지금 냉동 만두랑 냉동 피자 부분에서 미국에서 되게 지금 이제, 불닭볶음면으로 시작된 여러 가지 이제 K식품에 대한 것들이 막 확산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CJ제일제당의 냉동 피자랑 냉동 만두가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냉동 피자 부분은 그동안 네슬레가 1위였는데 미국에서 네슬레를 제쳤다고 그러네요.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신호라고 보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확산되기 시작하는 먹거리에 대한 선호도는 꽤 오래 가는 거를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해볼 수가 있고요. CJ제일제당의 이렇게 이제 오래된 기업들의 제일 큰 약점은 성장이 별로 없다는 거죠. 예, 망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뭐 더 잘 되지도 않는 게 이제 하나의 약점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이익이라든가 매출이 성장할 수 있다면은 주가는 또 이제 많이 빠져 있고, 그렇다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는 주가가 뭐 좀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올해 내내 가지고 계신다면 35만 원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단기적으로 보신다면은 30만 원 정도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태양과 바람님의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제 CJ제일제당 이제 30만 원대의 목표 주가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말에 뭔가 돈을 쓰셔야 되는 상황이실까 그렇죠. 싶기도 한데. 이걸 뭔가 네. 추적해보고 싶은데, 예, 너무 개인사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많이 어쨌든 이 종목에서 수익을 얻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주셨어요? 그렇죠. 너무 네. 무리하게. 이사 때문에 그러신대요. 그때 돈 빼셔야 된대요.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뭐, 예. 많이 버셔야 되는데. 4월까지 최대한 수익이 좀 나셔가지고 네. 이사하는데 조금이라도 차비라도 더 나왔으면 네. 좋겠습니다. 좋은 데로 이사 가세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신기수 전문가하고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랭킹쇼 지금 계속해서 마지막. 맞추고 있는데요. 네. 1위하고 1, 2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I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분야. 네. 회사원 기준 보여주세요. 정보 검색, 59%. 정보 검색하고 아이디어 수집하고 조금 다른가 보다. 그런가 봐요. 네. 아이디어는 뭔가 프로젝트가 있고, 이 업무라고 치면, 이제 그것과 관련된 뭐 생각을 찾는 거라면 정보는 약간 좀, 네. 좀 더 광범위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글쓰기도 보고서 쓰는 거랑 다른가 보다. 아. 뭔가 다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조금 다를 것 같긴 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료 정리 정도만 확실하게 뭔지 알겠다라는 네. 생각. 조금 더 AI를 많이 좀 경험을 제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쓴 자와 쓰지 않는 자의 분명한 경쟁력의 나중에. 차이가 있다라고 쓰시는 분들은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밑에 세대 아이들은 이미 이거를 아마 학교에서 굉장히 이미 능숙하게. 엄청나게 네. 쓰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 좀 간단하게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지수가 크게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꾸준하게 그냥 가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덕이 너무 심해니까 시장에. 그러니까 요즘 이게 안정적일 때가 없어요. 네. 네. 평온하게 어쨌든 지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요. 종목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해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종목들의 변동성에 항상 예의주시하시면서 네. 긴장감 놓치지 마시고 마감까지 또 수익 많이 낼 수 있도록 기회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수익 많이 내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